수능 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러닝메이트 조정식입니다. 그 고1, 2 학생들의 여름방학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캐스트를 찍어달라고 학생들한테 요청을 받아 학생들한테. 그래서 지금 캐스트를 찍고 있습니다. 그 고1, 2 학생들의 학습 방향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전에 제가 얼마 전에 겪었던 일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 와이프랑 지난주 목요일쯤이었어요. 새로 이제 내신 휴강 이후에 개강 준비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느라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머리도 좀 아프고 한데 와이프가 이제 카페 한번 가자고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평창동에 있는 카페를 가가지고 뭐 와이프랑 얘기를 뭐 이래저래 하고 있었습니다. 되게 좋더라고요. 보니까 막 산 자락에 카페가 있는데 막 북한산 다 보이고 거기서 보이는 산이 북한산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막 산도 다 보이고 막 바위 막 멋진 막 기암 괴석들도 보이고 너무너무 좀 멋진 풍경에서 이렇게 바람도 쐬고 얘기도 하고 있는데 저쪽에 이제 한 무리의 그 소위 얘기한 대치맘들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아, 그 어머님들 나중에 이제 제 얼굴을 알아보시고는 좀 이렇게 뭐 서로 눈인사 아닌 눈인사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분들의 대화 중에 엿들으려고 해서 엿드는 건 아닙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아마 보니까 자녀분들의 연령대가 고3 아니면 N수생들인 것 같더라고요. 얘기하는 학원들이나 이런 거 이름 들어보면 알잖아요. 다른 그 자리에 없는 다른 학부모님의 얘기가 나왔어요. 그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얘기를 하다가 누구 엄마가 애가 고1인데 이런저런 것들을 시키려고 한다더라. 참 들으면서 씁쓸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는 엄마들이 다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딱 이거였어요. 아이고 그거 아무 쓸데없는데 고3 돼 보면 혹은 애가 재수를 해보면 그 선행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는데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고1, 2인 학생들이 특히나 영어라는 과목에서 이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절대평가가 됐고요. 학교 선생님들이 말씀하시기로 영어는 미리 끝내놓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다 보니까 소위 얘기한 선행, 고3 과정에서 해야 될 것들을 미리 당겨서 다 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제가 내릴 결론이 뭔지는 알겠죠. 아까 그 학부모님들이 하셨던 말씀에 전적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특히나 이제 영어라는 과목이 어떤 게 있냐면 감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거든요. 아니 뭐 그렇잖아요. 꾸준히 말을 읽고 말을 하고 써봐야 감이 사라지질 않아요.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그런 친구들이 있어. 고등학교 2학년 때 정말로 영어를 좀 완성해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혹은 원래 영어를 좀 잘 하다 보니까 고3이 돼가지고는 영어를 그냥 손도 안 대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 문제도 안 풀어버려요. 뭐 어느 정도 영어를 잘 했으니까. 보통 그런 친구들이 보면 고등학교 2학년 한 11월 정도까지 영어는 그냥 올 1이 아니라 올 100을 찍어 왔었어. 근데 그 친구들이 3월 모의고사를 치잖아요. 등급 안 떨어집니다. 아니 뭐 하루아침에 가지고 있던 실력이 사라지진 않는다고요. 근데 6평쯤 가잖아요. 그때부터 조금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안 읽힙니다, 글이. 그러다 9평 가가지고 와장창 무너지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제가 대치동에서 기반을 두고 현장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친구들 정말 많이 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선생님 미국을 왔다 갔다 했거나 혹은 뭐 미국에 살았어요. 한 3년 정도 살아서 한국에 와가지고 영어가 너무 쉬웠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항상 만점. 그다음 고3 3월 모의고사까지 점수가 굉장히 좋아서 다른 과목이 급하다 보니까 영어를 안 해왔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6월 가서 조금 이상하다 싶었는데 에이 그래도 괜찮겠지 했다 9월 갔는데 선생님 난생 처음 2등급이 나왔어요.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고요. 이게 지금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학이라는 게 감각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영어 끝내놓고 고3 때는 영어 손도 안 대야지 라는 마음 먹으시면 안 돼요.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러분들 앞으로 영어라는 걸 평소에 사용할 일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건 별로 좋은 학습법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선행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고3 과정을 미리 당겨 한다고 좋은 건 아니다. 두 번째, 그냥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고3 때 어느 정도 영어 학습은 해야 된다. 요걸 이제 좀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아시겠죠? 그거 전제로 좀 깔고 여름방학 때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2 학생들 혹은 고1 학생들에게 좀 되게 죄송한 얘기지만 이런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고1 이때 영어 모의고사 점수가요. 여러분들이 영어 실력에 대한 착각을 주기가 굉장히 좋아요. 정말 그러기 좋습니다. 특히나 서울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고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모의고사를 3월밖에 안 본단 말이죠. 6월 모의고사 안 봤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
그런 학생들은 그러니까 모의고사 봤는데 난 등급이 나쁘지 않아. 굉장히 좋아. 1등급 나왔어. 그럼 난 영어 잘해. 라고 착각이 정말 좋다고요. 근데 정말 미안한 얘기인데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보는 영어는요.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만 그 OMR 카드는 준비해 왔니? 아니, OMR 카드는 마킹할 줄 아니? 검사 준비해 왔어? 이거 알파벳인 건 알겠어? 이런 거 물어보는 수준의 시험이에요. 딱히 시험이라고 얘기하기 되게 민망할 정도로 쉬운 시험입니다. 그 시험에서 점수가 잘 나왔다고 해서 자신의 성적대가 꽤나 괜찮고 정말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착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꼭 그런 착각을 하면 고3 영어 미리 공부한다라고 제 커리큘럼상으로도 좀 이제 상위권 학생들을 위해서 나와 있는 커리큘럼들을 그냥 지금부터 미리 때려놓거든요. 당연히 힘듭니다. 근데 수업을 듣고 있잖아요. 이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미안. 그 이해는 네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수업 때 말을 잘 풀어서 해줘서 이해가 강제로 되어지는 거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고1, 2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성적을 착각하지 맙시다. 선생님 그럼 저는 고1, 2인데도 등급이 되게 낮으면 어떡해요? 이제 정말 기초부터 잘 쌓아가야죠. 그래서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면 자 고1, 2 모의고사 이제 묶어가지고 등급대별로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고1, 2 모의고사 기준으로 2에서 3등급인데 3등급도 좀 나누겠습니다. 한 75점 정도 나오는 3등급 나오는 친구들 있죠. 됐지? 이게 나는 성적대가 나쁘지 않아라고 생각하기 딱 좋은 성적대인데 그냥 깨놓고 얘 못하는 영어입니다. 이거 못하는 영어예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모의고사는 그냥 이래요. 영단어 좀 알고 문장을 해석만 할 줄 알아도요 무조건 1등급은 나오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사고력 이런 게 1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해석만 할 줄 알면 돼요. 해석만. 내 말이 안 믿기면 너네가 쳤던 모의고사 한글 해설지 한번 펴봐봐. 그거 보고 난다 문제 한번 풀어봐봐. 안 풀리는 문제 있는지 100%다 풀릴 거야. 선생님 영어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고3 되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한글 해설지를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오케이?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에서 요 등급 나와 해석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이 학생들은요 그때 문제풀이 이거 할 때 아닙니다. 문제풀이 하실 때 아니에요. 정말 죄송한 얘기죠. 문제풀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되냐면 해석법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게 뭐 선생님들마다 여러 가지 말씀 이런저런 방법으로 말씀하시지만 구문이라는 거예요.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익히셔야 된다고. 이해 가셨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익히셔야 된다고. 근데 이제 문장 해석법을 익히시면서 당연히 플러스로 어휘 공부는 하셔야 되겠죠. 자, 문장 해석법 공부 관련해서 어차피 이제 제 강좌 안내를 섞어가면서 학습법을 설명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강좌를 좀 말씀드리면 다른 거 말고요. 괜찮아 문장편 이걸로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간혹 가다가 이제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 선생님 저는 괜찮은 문장편을 다 한 것 같은데 바로 믿어봐로 넘어갈까요? 아니면 괜찮아를 계속할까요? 를 물어보세요. 자 쉽게 말씀드릴게. 이거 이미 완강한 학생들은 계속 이 공부를 한 번 더 해야 될지 믿어봐를 넘어가야 될지를 결정해 드릴게요. 내가 이 책에 있는 문장 혹은 워크북에 있는 문장 아무거나 가지고 딱 집어넣고 자 해석해봐 라고 했을 때 자유롭게 해석이 다 돼. 그러면 다음 커리큘럼으로 넘어가도 되지만 그게 아니면 이거부터 철저하게 하세요. 이해 가셨습니까? 괜찮은 문장편을 이제 공부를 좀 하도록 하세요. 괜히 나는 뭐 등급 2등급 좀 나오는데 문제풀이 이러다가 고3 때 와장창 다 무너집니다. 사실 영어에서 문제를 푸는 루틴이란 건 별게 없거든요. 그건요 한두 달만 바짝 공부해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벌써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해놓으면 나중에 그 루틴과 관련한 감을 잃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해석법 확실하게 하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어휘 공부도 조금 하도록 하시고요. 혹시나 영어 공부에서 조금 더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괜찮아 어휘편을 들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메인은 문장편으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됐죠? 자, 그 다음 75점 미만부터 시작해서 됐죠? 등급대 기준으로 따졌을 때 한 4등급 정도 나오는 학생들이요. 4등급이요. 됐죠? 자, 근데 여기서 4등급은 이제 어떤 4등급 기준으로 얘기를 하냐면 듣기 만점 받는 4등급이에요. 듣기 만점. 듣기는 거의 다 맞는 만점이라고 해요. 완전 만점 아니더라도 뭐 하나 두 개 정도 틀리지만 4등급 나오는 학생들. 됐죠? 요 정도의 학생들입니다. 자, 미리 얘기하면 정말로 이 정도면 노베이스에 가까운 거예요.
듣기가 여러분들 35점 배점이거든요. 35점 배점. 근데 거기서 이제 하나 정도 틀린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두 개 정도 틀린다면 30점 정도 딴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다 맞춰놓고 한 30점 얻어놓고 영어 4등급 정도까지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는 독해에서 30점 정도밖에 못 맞춘다는 겁니다. 독해 30점. 봐. 15문제거든. 한번 생각해봐봐. 글의 목적, 분위기, 심경, 도표. 됐지? 내용 일치, 불일치, 안내문. 오케이? 이런 것들만 따져도 점수가 거의 뭐 이런 막 던져주는 문제 이런 것들만 따져 점수가 15점, 10점 이 정도 나와요. 근데 4등급을 받고 있어. 이거 외에 나머지 문제를 못 풀고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나 고1 땐 주제 제목 요지도 엄청 쉽잖아요. 됐지? 그러니까 요 학생들은 다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어느 정도 할 줄 아는데 아니요. 여러분들 아직 아무것도 못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뭘 하셔야 되냐면 똑같이 해석법인데 오케이? 정말 기본기를 확실하게 좀 다질 필요가 있어요. 틀부터, 해석의 틀부터. 자,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는 이거 딱 말씀드릴게요. 시작해. 수능 영어의 처음부터라고 되어 있는 강좌가 있어요. 요거 하시고 난 다음에 후속으로 제가 위에다가 적어놓은 괜찮은 문장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됐죠? 제가 넘어가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름방학 때 시간 내서 여기까지는 한 번쯤 완성해 놓을 수 있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요거 두 개 동시에 요거 하고 난 다음에 요걸로 넘어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책 두 권이 목차가 정확하게 똑같고요. 문장의 난이도만 달라요. 배우는 내용도 똑같고요. 문장의 난이도가 다르다고. 그러니까 얘를 탄탄하게 해놓으면 얘는 정말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거든. 그러니까 요렇게 방학 때 혹은 이제 기말고사 대비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인 8월 말까지 완성을 좀 해놓으시면 됩니다. 선생님, 요 등급 대 학생들은 어휘 공부 안 해야 되나요? 어휘 공부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점수 대 학생들은 영어 공부 자체가 너무 싫고 막 부담스럽고 이런 친구들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어휘 공부를 교재 내에 있는 어휘로 공부를 하도록 하세요. 됐지? 교재 내에 있는 어휘로 공부를 하도록 하시고 추가로 공부를 어휘책을 사서 한다든가 이런 것들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있는 것부터 확실하게 하도록 하세요. 자, 선생님 그러면요. 저는 5등급 혹은 그 이하의 학생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안한데 지금 현재 고등학교 1, 2학년 수준에서 5등급 이하다. 특히나 듣기 점수가 나오는데 물론 이제 듣기도 반타작하면서 5등급이라면 다시 듣기 반타작하는 5등급이라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경우라면 독해 점수가 2, 30점은 나오고 있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야. 듣기는 어느 정도 맞는데 또 5등급 이하야. 혹은 막 그냥 뭐 듣기랑 상관없이 6등급 미만이야. 그냥 없습니다. 그냥 영어 진짜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자, 이 학생들은 어휘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 무조건 어휘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어떤 어휘부터 공부하시냐면 중등 어휘부터 공부하세요. 지금 자존심을 부리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중등 어휘부터 공부하시는데 이 학생들한테 영어 물어보면 뭐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냐면 그냥 아예 읽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읽어내지도 못하는 경우들이 태반이라고. 그러니까 이 학생들한테는 영어가 이런 거야. 이거 보면 그냥 아디다스처럼 AD 아디다스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 친구들한테 이런 거죠. 알파벳이 그냥 7, 8, 8, 6, 7, 7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숫자가 아무 의미 없이 배열되어 있는 거랑 똑같이 보인단 말이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입으로 못 읽어내잖아. 단어 안 외워져. 그냥 상형 문자처럼밖에 안 보이거든. 아니 너 알아보여 글자 단어 보면서 단어 외우려고 해봐. 외워지겠니? 어떻게 외워져? 읽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이 학생들은 중등어휘 혹은 선생님 저는 고등어휘장인데 그럼 중등어휘장 새로 사야 되냐? 아니 그럴 거 없이 당신이 가지고 계신 어휘장 쓰시면 되는데 뭐 하셔야 되냐면 어휘 발음하는 법도 동시에 학습을 하셔야 돼요. 됐죠? 발음하는 법도 동시에 학습하셔야 된다고. 이런 단어 봤을 때 어딕티드라고 읽을 줄 아셔야 된다고. 됐지? 요게 어느 정도 완성돼서 나는 어휘장을 다 소리내서 읽을 수 있을 정도가 됐어 라고 1회독을 하신 이후에 다 외우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책 한 권 외우는 거 힘들어요. 외우면 단어는 또 까먹고 외우면 또 까먹고 하는 게 당연한 거거든. 발음을 해서 읽으면서 1회독을 끝내신 이후에 그 다음에 시작해로 넘어가세요. 이게 끝나고 나면 시작해를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여름방학 때 큰 욕심 내지 말고 여기까지만 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됐죠? 됐나요? 자, 이게 2등급 혹은
그 미만의 학생들을 위한 가이드였습니다. 자, 그 외에 소수 이제 1등급을 받는 학생들을 위한 가이드를 조금 드려보면 1등급 학생들 중에 이제 이런 분들이 있죠. 뭐냐면 나는 그냥 읽기는 그냥 쭉 읽어가는데 내가 솔직히 그냥 이건 여러분들이 아실 거야. 국어 능력, 언어 능력이 되게 좋은 사람은 아니야. 그냥 감이 좋다 보니까 영어 점수는 좀 나오는데 글이 조금 어려우면 국어 영역 같은 것도 좀 잘 안 읽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런 분들은 미더바를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미더바 가시면 되는데 고3 때 나오는 문장 수준이 고1, 2때랑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 이게 이제 단순하게 문장의 구조가 복잡해지고 길이가 길어지고 그런 부분만이 아니라 그것도 없진 않지만 말을 되게 어렵게 꼬아내요. 예컨대 제가 항상 예를 들은 게 이런 거죠. 조정식 못생겼어 라고 얘기하면 될 문장을 아름다움이 죄라면 조정식은 무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한참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생각하는 법 자체를 조금 익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1등급인 학생들 다른 거 말고 문장편을 한번 들어보실 것을 좀 추천을 좀 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요 강좌들 같은 경우는 OT 때부터 처음부터 수업을 시작을 해요. OT 때부터 수업을 좀 시작을 하는데 쭉 OT를 한번 들어보고 난 다음에 이 정도 수준은 내가 뭐 그냥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느낌이 드신다면 글 읽는 법도 진행을 같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글 읽는 법도 같이 진행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이제 부수적인 옵션이고 일단 1, 2학년 때는 내가 1등급이 안정적으로 나온다면 믿어봐 문장편 정도로 학습하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됐죠? 자, 제가 어떤 말씀 드렸냐면 고 1, 2 때 영어를 미리 끝내놓는다는 선행은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감각적인 측면에서도요. 별로 의미도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고 1, 2 모의고사로 여러분들의 성적을 착각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말씀드리겠다고 한 다음에 이렇게 커리큘럼을 설명을 드렸어요. 됐죠? 좀 부디 좀 이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어 절평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없는 과목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영어 없이는 수능 최저를 맞추기가 힘든 것도 맞고요. 영어 점수가 조금 떨어지면 갈 수 없는 대학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영어 점수 조금 떨어지기 시작해버리면 정말 점수 커버가 안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나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1, 2점 차이가 입시에서 미치는 영향이 되게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영어 포기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은 합시다. 아시겠죠? 제가 수능 달까지 여러분들 옆에서 달리면서 함께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정식이었습니다. 다음 캐스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